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 2차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인가 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마 법사위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불출석을 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 법안입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이 가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 2차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인가 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마 법사위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불출석을 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 법안입니다. 국회법 자 정청래 최고가 정청래 위원장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옛날 영상 한번 봤습니다. 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97번째. 앞으로 100회까지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100개 특집합니까? 우리 항상 날마다 특집인데 정청래 나오는 게 특집인데요. 공개 방송 막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면요. 네. 자, 정청래 서울 마포구 을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있잖아요. 저 방송으로 보는 정청래와 법사위에서 보는 정청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TPO에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어서 내가 아는 저분이 맞나 싶은 정도로.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나중에 국회의원 끝나고 방송 MC 해볼 생각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원래 강연회사 차리고 싶어요. 강연회사. 네.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 후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농협 301-0273-2305-71 오늘 박시영 갔다 오셨죠? 지금 막 옵니다. 박시영에서 뭐 돈을 얼마를 더 후원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저 가도좀 상해요. 여러분 그 농협 301-0273-2305-71 아,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일정이 어떻게 되나 하고 쭉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그러면 오늘 좀 늦게 올 가능성도 있으면은 옛날 영상 보는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스케이트 날을 9시에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보좌진이긴 해. 네. 내가 봤을 때 멀지는 않아요. 저 가게에서. 2분 전에 도착해서 담배 하나. 서성이다가 담배 하나 피우시고. 네, 칼날로.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요. 정청래 TV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저걸 눌러봐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을 구독 좀 하고 오세요. 빨리 100만 만들어야지. 29만 6천. 아직도 30만이 안 됐어요. 네. 우리도요. 100만 넘고 2달 걸렸어요. 101만 되는데. 이상하죠, 좀 요즘에. 이게 책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2달 넘게 103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드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채널 30만 만들어 주자고요. 자, 구독 좀 해주시고 30만 명 이제 어려울 거 없잖아요. 30만 명 정도 되면 유튜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있죠. 네.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이십시오. 유튜브는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 유튜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매일 방송하면 재밌지 않아요. 중노동이죠. 개 중노동이죠. 네. 15시간 일해봐요 하루에. 방송 1시간이면 준비하는 데만 3시간 걸립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얘기했잖아요. 몇 시간? 주? 주 120시간. 네. 저는 120시간 일합니다. 대략. 네. 어쨌든 간에 정청래 최고는 나라를 위해 좀 크게 씁시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쓰지 말고. 네. 자, 의구 이인가나 님 감사합니다. 우이구이인가나? 기다려 봄님. 아니 박시영 TV도 제가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4천 몇백만 원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그래서 빨리 이걸 채워주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초선들, 네. 그거 제가 앵벌이 단장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빨리 채웁시다. 아니 어차피 12월까지 채워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땡겨서 채우고. 좀 땡겨 쓰자고. 한 4천 남았다고요? 네, 4천 몇백만 오늘 원. 끝내. 오늘? 네. 어이구 이인가나 님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 봄님 새날 101만 축하. 야 총선 때는요 하루에 5천 명씩 구독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10,000명 넘어가는데 2달 걸리네요. 지금이 정치 비수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유튜브의 시스템 문제도 있어 보여요.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코미디 같은 걸 제가 발견해서 네.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의 전두환 흉상 건립한 데 기자회견을 잡았어. 네. 근데 기자회견 나왔고 마포구가 계획을 취소했답니다 하고 30몇 천 원이 들어가. 네. 저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며칠 전에 보도도 되고 제 페이스북도 썼는데 마포구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구청장인데 저희가 뺏겼잖아요. 근데 뭐 경의선 숲길 공원이나 뭐 마포구 유유지에 대통령 조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 한 9명 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두환 흉상, 노태우 흉상, 박정희 흉상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합의 거리가 되겠냐고요.
분열과 갈등의 거리가 되지. 아유 참.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5.18 단체 등등과 안진걸 소장 등등에서 마포 갑을 지역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2시 20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취소했대요. 철회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안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전두환 흉상 등 다른 전직 대통령 흉상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취소했답니다. 저희도 기자회견 취소하겠습니다. 아, 근데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보수의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박정희 전두환을 세우고 싶어서 들러리로 진짜 훌륭하신 대통령들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강행하면 그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충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흉상이 들어선 주변에 주택가들은 이제 이쪽 저쪽 시위로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의 거리는커녕 분열과 갈등의 거리가 될 건데 하여튼 취소를 했고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얇아서 그러는데 원래 전두환 흉상 이런 거는 세우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은 전두환 흉상을 또 물론 혼자는 아니지만 여러 대통령과 세우겠다고 그러고 그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하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요 화합과 용서는 관청이나 가해자들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프랑스 사례를 보세요.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된 것은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 그리고 공소시효를 없애가면서 민족 반역자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 그래서 80년 중반까지 계속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그만하자. 용서하고 화합하자.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거는 5.18 피해자들부터 인정을 해야 되거든. 아, 광주학살 원흉들이 사과할 만큼 사과했다. 용서를 빌 만큼 빌었으니 이제 우리가 용서하자. 그때가 돼서야 용서를 얘기할 수 있고 화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민주국가인데 독재자들을 찬양하려고 하는 현상이 기현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을 무슨 뭐 공과 이런 식으로 프레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정권은 지금 이승만 추앙에 앞장서 있잖아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승만은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말이 좋아서 하야지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좋아서 하와이 망명이지 하와이로 쫓겨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뭘 존경하고 추앙을 합니까? 시간 지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소위 자신들 우파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청정마포 정청래가 지킵니다. 그래서 저 20년 정치하는 동안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그 기자회견 잡아놨어요. 근데 나와서 1분도 안 걸렸어. 저 계획을 취소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어. 알겠습니다. 자 박미선님 감사드리고요.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청문회 2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김건희가 일단 안 나왔다는 게 뉴스죠. 네. 근데 아예 이 사람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하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국회 직원들이 가서 직접 전달하고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서 용산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내팽개쳤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우편으로도 또 보냈어요. 근데 수치인 거절을 한 거예요. 수치인 거절을 했다는 것은 일단 받았고 우리는 거절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송달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나타난답니다. 그거는. 근데 저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일어난 장면만 봐도 네. 국민적인 분노는 정말 하늘을 치솟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등기 거부할 수 있어요. 네. 등기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국회도 공무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으로 그거를 직접 갖다 주러 갔는데 경찰관이 관등 성명조차 밝히지 않고 그냥 막는 상황. 네. 근데 비도 엄청 왔어요, 저 그날. 네. 와, 처절한데 국민적 감정에서는 이거 그냥 좀 미친 정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일단 받고 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치를 방해하는 경우도 똑같은 형량입니다. 그리고 수치인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이 사람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왔고요. 네. 이것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최은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제출했는데 지금 이거 김건희 이원석 등도 고발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를 특검에서 다시 증인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그 청문회 잠깐만 가보면 그 유명한 주가 조작 12시성을 트는 장면을 봤는데 시민보 기자. 네. 시민보 기자하고 최재형 목사의 사실은 뭐 어느 모순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동무대에 가까웠죠. 시민보 기자는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저희가 참고인 채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훌륭한 기자더라고요. 기자란 저런 것이다 보여주는 네. 거고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에 과방위에서는 역대 최악의 인물이 그 청문회를 3일씩이라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근데 과방위원장일 때 만약에 이진숙 만났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저거는 예를 들면 법카는 정말 저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네. 이렇게 빵을 많이 사요. 빵통이 연장도 아니고. 빵통위원. 그리고 삼부통은 김건희 영상도 들었어요. 요거 이 장면도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 그만큼 김건희와 주가 조작범 삼부토건은 밀접한 사이라는 거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서 출석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한 증인 참고인은 없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들어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우리가 반대하고 뭐 이런 걸 못 보잖아요. 반대 논리라든가. 근데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게 하니까 보색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색 효과. 어떤 국회의원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했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그 코미디는 뭐예요? 그분은 그냥 좀 냅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팩트도 모르고 들어왔고 막 던지는 느낌? 근데 확실히 공부는 덜 돼 있더라고요. 예. 요거 있잖아요. 저 최재형 목사한테 종북 프레임 씌우려고 하다가 또 코미디 했던 거.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제주도였잖아요. 혁명열사는. 예. 정말 놀라운 정말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언론은요 아주 교묘하게 청문회가 코미디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은 코미디로 봅니까? 저 사람들 방어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저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열사랑 참배하는 것 보여주고 비슷한 분위기의 최재형 목사가 하는데 그건 제북인사묘라는 거 아니었어요? 제주도가 아니라. 예. 제북인사. 제북인사묘 북한에 있는. 그래서 근데 그걸 혁명열사능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참배하는 묘소에 마치 최재형 목사도 똑같이 참배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려고 질문을 한 건데 본인이 뭐 오리라고 했으니까요. 오류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 삼부가 골프 삼부죠 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범 의원. 네. 그래서 삼부 스타가 또 그때 나온 거고 이번에는 또 오류 스타가 나온 거죠. 어찌됐건 최재형 목사의 사실 동무대에 가까운 게 연속 홈런을 때렸어요. 최재형 목사하고 저 김건희 또 저 자리 배치를 바로 옆으로 했대요. 잔인한 사람들. 이건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진짜 그러신 거예요? 앞에는 다 불출석 증인이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 주요 증인이 한 명 나와서 일단 안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국민들께. 저는 최재형 목사가 놀라워 보였던 거는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최재형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 그럼 지금 특검 상정해서 김건희 특검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습니다. 21대 때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거부권 행사로. 그래서 당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이성윤 의원 개인적으로 낸 건데 나중에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21대 때 끝난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에요. 재정법이에요. 다른 법. 네, 재정법.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개정법이 있고 재정법이 있는데 재정법이에요. 재정법과 전부 개정 법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의 다 고치는 거. 그런 경우는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죠. 입법 청문회죠. 다시 네. 공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공청회는 증인 채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다루겠다. 결국은 언젠가는 김건희가 저런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에는 안 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점입니다만 결국은 검찰에 소환되지 않겠어요? 공개적으로 소환할 네. 날이 분명히 온다. 네, 언젠가는 오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당히 굴욕적일 수는 있어도 본인들이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내 입장 이야기하고 왜 저번에 왜 저 한동훈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 못 하겠다고 익십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영광은 짧고 후회는 길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됐을 때의 기쁨과 대통령 재임했을 때의 해외 순방 등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짧고 후회하는 것은 더 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윤석열이 대선 때든 말이죠. 5년짜리 정권이 겁도 그러니까. 없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한동훈 특검법까지 지금 상정을 하겠다는 그 계획인가 봐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저 김건희가 출석 안 하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거죠. 계속 고발 조치 당할 거고. 언젠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의원이 이 위원장 아니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미적미적하다가 또 사실은 저는 22대 국회가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안에 웬만한 건 다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 법사위 통과하는데 얼마 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일찍이 본 적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 특히 저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법사위원장했으면 상정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불법 안 하고 합법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죠. 훌륭하신 분. 네. 아니, 그 훌륭한 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죠. 야, 이 스탠스 좋아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럼요. 일이다. 예. 저는 제가 법사위원장을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기본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 맞죠. 근데 지금 탄핵 청문회가 끝났고요. 국정조사도 갑니까? 국정조사는 법사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단에서 운영이죠? 추진하죠. 네. 아니 국회 전체로? 전체로 그럼 보통 국정조사라는 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국민이 반대하면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는 법사위 뭐 과방위처럼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국정조사를 다 할 수 있고 동행 명령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고 그 안에 청문회를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특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없잖아요. 네. 수사권 없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뭐 제청하고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는다고 막는데 여기저기 물이 줄줄 새는 상황에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청문회 때 보면 최재형 목사가 했던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장차관 인사 한동훈과 최종 조율하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그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JTBC에 지금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인사 개입이고 이게 대표적인 탄핵 사유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저쪽에서 지금 괜히 저 한동훈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익십 논란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을 개연성.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내부 문건이 유출되거나 자기들만에 있었던 일이 세상에 폭로되거나 그런 지금 정권 말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최근에 방송에서 직감적으로 윤석열은 끝나가는 거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4년 차쯤 됐을 때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차에 느끼는 거라서. 한동훈 대표 만복기 달려 있잖아요. 최병 특검은 이런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한동훈이 결심하면 뭐 그들은 배신자 뭐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권력은 국회로 넘어와 있는 거죠. 한동훈 결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의 선동대로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저들한테 과반을 내줬다면 네. 생각하기도 싫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192석의 야권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그 압승이 4월 달이었습니다. 5월, 6월, 7월 3개월째 가고 있는데 너무 스피디하게 가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체감을 못하고 있는 느낌. 그 와중에 저는 뭐 저 상임위는 다르지만 과방의 이진숙을 보고 느낀 거기도 해요. 저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고 저는 그것 자체도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골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를까. 와. 그러니까 이러면 전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지금 뭔가 민주당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어떤 청소부였나요? 어떤 분이 연병하네 막 그런 얘기 한 적 그랬죠. 있잖아요. 최순실 들어갈 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여론조사 보니까 이진숙에 대해서 국민들이 방통위원장 임명해야 된다가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좀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아마 의원님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랑 같이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 김건희를 이해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뭐 그들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는 이렇게 보면 계속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들이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억지 논리로 막 방어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처연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러니까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네. 뇌구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걸 실드를 쳐요. 그들도 뭐 사회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고 다 그렇고 가족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맞죠. 본인들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정치 역사의 흑역사로 남아요. 네.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건이 김정숙 여사였다면 김혜경 여사였다면 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아도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 예를 들면 김건희가 사실은 인사 개입하고 최혜병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생겨버렸고 최근에 저 경찰 인사에도 지금 용산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오늘 다른 상임위에서 나왔거든요. 조지호 인사청문회. 행안위에서. 네. 이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실드를 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일단 실드는 치는데 속마음에 자괴감 들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 오래 했다면 더 느낄 거예요. 자기네들 정권일 때도 이런 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진짜 이건 블랙홀인 거죠. 저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결정적으로 한거 불능할 정도로 여론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탈출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몰아치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보면 결국은 저쪽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 의원님 입장에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을 언제 합니까? 그거는 박근혜 탄핵 때 생각해 보면 국회는 느림보예요.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것이죠. 정청래니까 빠르게 가는 네. 건가?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광장의 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열기가 국회로 그렇죠. 네, 전달이 되고 여기 하나 있고 국회는 범법 행위들을 계속 잡아내고 그래서 양동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청문회 등으로만 해도 이미 저쪽 뚝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제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한 거 보면은 그 사진 해병대 행사 사진을 제보한 게 이종호 측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뭘까? 혹시 그 이야기 법사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누셨어요? 아직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패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기울기 시작하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무를 흔들어야 그렇죠. 뭐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감이 떨어지든 밤이 떨어지든. 근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막지를 못하고 확 무너지는 뚝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표현하면 나중에 그 여러분 그 무슨 저 TV 같은 데 나와서 인증하는 거 하나 해 주실래요? 이 표현 한번 써주세요. 최고위원 발언할 때. 어떤 거? 끝은 정확히 보인다. 결말은. 끝이 보인다. 과정이 안개 속일 뿐이다. 끝은 대충 언제쯤 어떤 모습일지 보이는데 이 과정이 안개 속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 좀 한번 써주시죠. 끝이 보인다. 방향은 결정됐다. 그렇지. 속도가 문제일 뿐이다. 이거 왜 TV 나와서 이렇게 서로 시그널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젠가 한번 쓰겠습니다. 끝은 정해졌다. 야, 끝은 보인다. 이게 유튜브 방송의 매력이네요. 네. 이런 것도 청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에 공감하시죠? 네. 자, 야, 근데 저는 정청래 위원장을 뭐 우상화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상호 시킨다고요? 저는 우상호가 아니라 정청래입니다. 졌다. 씨. 우상화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발력 없으면은 못 받아치는 것들이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네. 근데 보고 있는데 야 저렇게 사회를 잘 볼 수도 있나? 핵심을 찔러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던졌을 때 반전의 효과를 줘야 잘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질질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 야 민주당도 조용히 해. 니들도 조용히 해.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상대방이 기나 상대방이 도발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정말 잘 지키는 거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농협 301-0774-2305-71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던 그 해거든요. 88 서울 올림픽 때 제가 특별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공동올림픽 쟁취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한 조국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집회 때 가서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기부 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배 자취방 후배가 박시영입니다. 그 자취방에서 안기부한테 끌려가서 을지로 어디쯤에 있는 호텔에 끌려가서 물고문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돗물을 틀어놨으니까 아이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팬티바람으로 4시간을 맞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맞는 과정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다짐한 게 있는데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그리고 방 가운데서 발길질 당하다 보면 구석탱이가 벽에 가서 막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비겁하게가 아니지. 방구석에 그냥 쓰러져 있지 않기. 엉금엉금 기어와서 방 가운데 항상 앉았어요.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4시간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비명도 안 질렀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한 적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때리라고 방 가운데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에 그 고문당하는 두드러 맞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서 나의 모습을 처럼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면 용기 있게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뉴스핌이라는 그 프로그램 제 개인적인 인생사 얘기하는 거 이제 내일 또 나오는데 일부가 나왔는데 지금 한 30만 가까이 그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뉴스핌에 근데 보니까 제목이 센캐 정청래예요. 센 캐릭터라는 거예요. 저는 센 캐라고 해서 무슨 센 개라고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센 캐릭터래 하여튼.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면 굉장히 용기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86 뭐 험담하고 폄하하려고 엄청나게 쓰지만 86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네. 그중에 한두 사람 가져와서 86이 뭐 부패했네 썩었네 하지만 실제로 감옥까지 갔다 와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다른 맥락에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구한테 픽업돼서 누구 줄 타고 국회의원 된 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86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자생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밑바닥 비참했던 게 수건으로 눈 가리고 아이고. 손 뒤로 결박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너 시간을 집단 폭행을 당한 거 아닙니까? 고문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끌려갔던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저를 끌어갔던 저를 집단 폭행했던 안기부 의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랄까 당당하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박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후원 왜냐면 이게 마음속으로 짠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진짜 많은 국민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 네. 정청래 열심히 하더니 지지자로부터 후원금 답지, 그러니까 조기 마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건조 같은 거지. 야, 니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 정책은 우리가 지킨다. 요 그리고 제가 좀 마감을 해야 네. 차지호 의원 등 이렇게 차지어 너무 가난해. 어려운 의원들 앵벌이 단장을 제가 또 하죠.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요. 자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 저번 주 방송 중 보람 PD 인터넷 관리 소홀로 인해 방송 중단 사태 아쉬웠는데 일주일 만에 정최고님 새날리스트 뵈니 반갑습니다. 정최고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거 녹화했던 방송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근처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인터넷이 안 됐던 상황이 돼갖고 녹화된 건 있어서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 민상우님 아이유는 좋은 날 우리는 새날 퇴근길에 힐링방송 새날 구독 101만 축하드립니다. 하루가 1년 같습니다. 지긋지긋 험한 것들의 망국 빌드업 과거에 무산된 반민특위 21세기에는 꼭 해야 합니다. 후대의 2024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해가 되길 바라며 분화성님 새날 화이팅 정청래 의원님 과방위원장 지역구에서 우리 진영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과방위원장 지역구라고 하시면은 남양주 갑이시겠네요. 자 로라 아빠님 위원장님 늘 응원합니다. 기본만이라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 기본조차도 못하는 인간들이 태반인 판국에 꼭 받은 만큼 되돌려 주시길 하셨고요. 개병님 마포 당대표는 정청래 봉주를 사랑합니다. 뭐 히토나 기시다 여기는 마포 대한민국 뭔지 모르겠다. 히토나 기시다가 들어와 보려나 내는 도쿄나 교토나 도쿄나 가면 그냥 술 드셨어요? 그냥 지금 정부 친한 척하지 마라 참는 기다 하셨고요. 감사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조우다님 정청래 멋지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그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굉장히 감회를 표현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그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서
2주간 제가 음. 최고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다 참석하자. 전당대 현장에. 그래서 저는 안 빼놓고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체력이 어디서 나와요? 저번에 보니까 1차 청문회 할 때도 보면 밤늦게까지 하고 네. 그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전당대회가 막 그러니까요. 하루에 세 바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네네네. 오전 10시에 그럼 가야 되잖아요 일찍이. 부울경 때 힘들었고요.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쉴 땐 쉬어야지. 근데 네. 보면은 늦게까지 청문회 같은 거 하고 나서 아침 일찍에 정청내 보여. 그러니까 공교롭게 금요일 하게 되면 12시 가까이 이제 끝나잖아요. 예. 그럼 집에 가면 또 아침 10시 행사에 지방 가려면 몇 시간 못 자고 또 내려가야 돼. 근데 감회가 새로웠던 것은 왜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보람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10수년 동안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대중정당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맨 앞에 있었죠. 예. 그래서 요즘 당원 단계가 다 바뀌고 또 컷오프도 최고위원도 권리당원이 50%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전국대의원 비율도 1대 20 미만 해서 지금 한 14% 정도 적용되거든요. 14%가 대의원이고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도 민심이잖아요. 민심 당심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86%가 권리당원이 행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상정벽해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 큰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어요.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8분 응선은 넘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다. 1인 1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최고위에 들어가실 분들이 그걸 지켜내야 그래서 돼요. 오늘 제가 그걸 부탁했어요. 다음 지도부에서는 이제 1대 20 미만의 벽을 허물어주기 바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다 1인 1표잖아요. 헌법에도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있잖아요. 반헌법이에요. 아니 똑같이 당대표를 뽑는 새에 대의원은 뭐 20표, 권리당원은 1표. 이거는 평등선거 위반이라니까요. 난 이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의 시대를 다음 지도부가 열어달라.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음 지도부에서 이걸 해달라. 이런 거고. 또 하나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화되거나 이슈화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 뜻이 있잖아요. 당대표가 고리된다. 그럼 당대표 직무대행은 수석 최고위원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례대로. 당원 단계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청래 네가 당대표 직무대행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참고 안 했어요. 의원님 찌찌뻥. 내가 그 이야기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해야지. 네. 국회의원들 100몇 명이 뽑은 분이 하면 되겠냐.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맞다. 그렇죠. 다만 지금 전당대회에 네. 전에는 당원들 권리당원들 비율이 20%네 30%네 이런 논쟁이었는데 네. 사실상은 지금 그러니까 대회 명칭도 전 당원 대회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전국 당원대. 엄청나게 바뀐 거고 네.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당장 한 10개월 정도 후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 표가 들어가고 국회의장 경선에도 표가 들어갑니다. 반영이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혁명적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제 개인적인 것과 결부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보세요. 장 대표는 전국 당원대회에서 뽑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고리되면 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는데 최고위원이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라는 트랙에서 뽑혀서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최고위원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갑자기 무슨 트레이드 되듯이 가가지고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박찬대 현 권한대행도 똑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원 당규가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바꾸고 1인 1표도 바꾸고 1인 1표로.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당비가 많이 들어와서 당이 이제 부자가 좀 됐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타금이 없어서 시도당 위원장이든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선거 공영제로 하자.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당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지도부에서 그것도 당헌 당규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설파를 하고 있다. 네, 네, 네. 근데 보니까 전당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번에 한번 예언하신 적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88.8% 될 것이다. 네.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77.77%였는데 이번에는 88.88%가 넘을 것 같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예언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도권으로 와서 서울, 네. 경기 정도 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총합은 88%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지금 간표 작전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90% 일으킬 정도. 넘기려고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네. 득표율을 90% 넘겨주려고. 아니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 교육할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는 공방전을 하고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는요 절대로 유권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는 많이 싸우지만 제 지역구 가서는 저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자일지라도 우리 지역 유권자고 그리고 국민이에요. 한 번도 언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인상 쓰고 막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세 현장에서 거기 항의하는 거기 있는 청중 유권자들하고 말싸움을 하냐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은. 왜 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태반이 아니지. 뭐 90% 정도 되니까 본인 속상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화를 내거나 말싸움을 하는 듯한 인상과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내용을 떠나서 저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어느 집단에 가나 강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약성도 있어요. 네. 평균은 중성에 넣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성만 타겟팅해서 전체 집단을 악마화하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까치밥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입술이 되겠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연설을 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그건 지지뻥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아, 그랬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준비하시라고 하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개최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기서 뭘 판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인데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봉주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 정청래가 지금 얼마나 잘하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매칭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인 2표 해가지고 네. 정청래 수박 네. 이걸 주장했던 소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아, 저를 수박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아, 유튜버들이 있는데 네. 그 정청래가 최고위원이 수석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해롭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해롭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가 됐지. 해가
피해를 주는 해가 아니라 하늘에 뜬 해? 하늘에 뜬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소위 속칭 다구리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 대표 지지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화합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그때도 우리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네. 누가 봐도 정청래 잘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2년 동안 최고위원 하면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준 모습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보면 그런 식으로까지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장일단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또한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좋은 점만 봐주면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김두관을 욕해요. 갈라치기는 본인들이 하면서. 이 문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선명하게 얘기해.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갈라치기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막 조국을 욕해.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조국을 욕해야 돼. 그러면서 또 이간질하고.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 잼카에서도 그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네,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경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대표의 뜻인 거를 계속해서 호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데 문제는 그렇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누구한테 있다. 이것도 좀 과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8명 중에 누가 뭐 최고위원이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나쁜 경우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그중에 몇 사람만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청래당에서 그 누군가가 나서서 예를 들면 누구라 저하고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박찬대 좋다. 청래당에서 박찬대를 막 악마하고 박찬대를 막 욕해. 그게 마치 정청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거기서 선명성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럼 바로 강퇴시킬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데. 내 뜻이 아니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뜻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그걸 박찬대가 알았어. 정청래가 가만두네? 속으로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새날 댓글창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악플다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냐 하니 들어 다 지웁니다. 네. 저는 페북이나 옛날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거든요. 싹스를 딱 보면 무조건 저는 벽돌 던졌어요. 못 들어오게. 블락.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 쪽지 이런 걸로 저 트위터 벽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안 치워요. 벽돌. 네. 현명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치인들이 오래 남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 분들의 댓글 목소리도 듣기가 바빠 죽겠는데 욕하는 사람까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90% 득표율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김두관 후보 등이 한 40~50%를 점하면 민주당 2개로 쪼개졌다고 욕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지점에 있어서 이재명 90%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민심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77.77%가 나왔는데 66.66%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재명 당 장악력 떨어져, 이재명 곧 날아갈 듯, 이재명도 약발 떨어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지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5분 59분대 들어왔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이거 뭐 약물 복용한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왜 2시간 5분대를 깼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댓글창에 어떤 분이 새날이 이낙연을 두둔하기도 했지. 저런 분들이 가짜뉴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저도 이낙연 대표 두둔한 적 있어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이낙연 아니, 국무총리 할 때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저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옛날 걸 가져와 가지고 새날이 이재명을 지지 안 하고 이낙연을 두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갈라치는 사람들이 있고 시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문재인 그때 후보랑 이재명 안희정 나왔을 때 문재인 지지했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뭐 문제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고민정 비판한 적 없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게 원팀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고민정 최고가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멘트. 그럴 땐 비판해야죠. 시점과 TPO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 가짜뉴스를 돌리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그런 댓글도 있어요. 예전에 의원님 몰라보고 진짜 욕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때 욕했다고 해서 너 꺼져 나가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개인 생각이면 상관없어요. 난 정청래가 싫다. 근데 이재명 대표 뜻인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밥 한 끼 안 먹어본 입장과 통화 한 번 안 해본 입장들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적으로 전지전능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천공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갈라치게 넘어가지 말자. 네. 결국에는 최고위원 선거 끝났고 나면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누가 출마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갈라치기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갈라쇼라는 말은 참 아름답죠. 자, 왜 답장이 없어요? 갈라치기요? 갈라쇼. 알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좀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어쨌건 제 이야기를 왜 끌고 갔었냐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사실상 원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봉주, 김두관 이 논란도요 아무것도 아니야. 선거 때는 자기들끼리 이해하는 상황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논란 갖고 막 감정 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심각하던데 지금 친한 지도부 만들려고 뭐 정점식 오늘 사퇴시킬 줄 알았더니 사퇴 못 시키대요? 오늘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퇴시켰나? 네. 서범수 의원 임명한 것 같은데? 그거 사무총장. 아, 사무총장이에요? 아. 배현진 임명하는 자리에 서범수인가? 뭐 SBS 이렇게 임명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 예. 아, 서범수 사무총장 했나? 왜냐면 범수가 이렇게.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현상만 보도를 하고 민주당은 일극 체제, 이재명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의 폭정이 지금 극을 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대동단결, 일치단결, 단일대오로 합심 단결을 싸우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단결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다극체제로 가면 또 내 말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저쪽은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일극 체제고 단합 잘 되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행복한 일이죠. 그렇게 만약에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막 욕하고 막 비난할 거면 국민의힘을 칭찬해야지. 그러게. 원희룡, 한동훈 극한 갈등 참 잘된 현상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요. 아 이게 사무총장이 맞네요. 맞죠? 서범수.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정점식에 대해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튼 저는 정청래 최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최고위원 수석 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저번에 차석 대변인 하다가 문재인 대표 때 말 한마디로 공천까지 날라갔던 공익적 일갈, 질에서 공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 탈당 한 번 안 한 사람, 결국에는 그런 정청래가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진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차리자, 검찰에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받아봐라 했던 사람들 거의 혼자 유일하게 막아내신 분에 가깝잖아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최고위에서는. 흔들림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정청래 같은 정치인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본인이 또 입증을 하셨어요. 말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입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실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 뭐 그냥 도리 아닌가 도리. 그럼요.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아니고 저는 국회의원을 해보거나 인간적 도리 아닌가. 그거. 정치인을 해본 적은 없어도 제가 지지난주 법원에 가서 했던 멘트이기도 합니다. 법원이요? 판사한테 가끔씩 고발당해서 이제 내 입장 이야기 하잖아요. 아 재판 받았어요? 재판 받죠. 가끔씩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하도 하찮아서. 아 그렇구나. 우린 자범이니까 뭐 저쪽한테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5.18을 겪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86의 막내쯤 되는 그 레벨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바뀌냐.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 있는데. 근데 저쪽은 그런 게 있어요. 이낙연을 지지하다가 이낙연이 당대표 아니 대선 후보가 안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사 정청래나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빈정상하고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동지일 뿐인 거고 내가 추앙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못된 구호가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변하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초심이 변해야 삽니까? 진정성 변해야 삽니까? 요거를 나쁜 말로 하면 변화가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인생의 가치관을 지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조선일보인지 어딘지 하여튼 칼럼에서 정청래에 대해서 하나 썼는데 정청래는 왜 변하지 않냐. 운동권 시절이야 지금. 처지일관이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을 비판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네 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내 자체에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장을 바꾸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안 됐으므로 나는 윤석열 지지. 이 사람들은 이쪽 진영의 가치관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치 자영업자지.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 한번 그 수채화 같은 풍경을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가 저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저희가 있어요. 쭉 가는 거죠. 때로는 옆길로 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방향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그 길로 쭉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향을 이틀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그 왔던 길을 후회하고 욕하고 자신을 스스로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서 내가 정청래 의원을 거의 10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실 최근에 꽃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새로운 인재의 발견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 발견이 아니고 네. 최근에 꽃을 피우는 이유는 그만큼 인고의 세월을 겪어온 자기 나름의 확고한 가치관이 오늘의 정청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욕하는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뭐. 아니. 정치인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유머 유지하십시오. 아니, 저한테 가벼운 정치인이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가벼운 정치인은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하고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정치인이 가벼운 정치인이고 무거운 정치인은 공천 탈락 컷오프 됐어도 그 당을 떠나지 않고 그 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 도와달라고 지지 유세하고 다니는 사람이 무거운 정치인이에요. 야, 그때 컷오프 됐을 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한데 오늘의 정청래가 있으려고 네. 그런 경우도 겪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목표인 사람들은 공천 못 받고 다른 당 가서 공천 받고 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쪽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꿈은 너무 작은 꿈이고 미미한 꿈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
네. 자, 랑맨 TV님 뭘 좀 많이 아시는 정청래 최고 법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랑맨 TV 있잖아. 네.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 볼 때마다 파마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 현장 유튜버들 중에 랑맨 TV의 랑맨이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밥을 지어 책 있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새날 뭐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서 팔렸다가 아니고요. 저 시작점이 랑맨 TV예요. 아 그래요? 랑맨이 내 힘이 부족함으로 우리 푸나 형님이 단디 좀 해주이소 해가지고 오답 받아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네. 교보 1위에 며칠간. 아 그랬어요. 그렇지. 누가 쓴 거예요? 김혜경 여사요. 아 밥을 그거. 지어요. 요리책이에요. 근데 아, 요리 에세이 같은 거야. 랑맨 TV 랑맨이 이거 민원상이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아.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책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재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보수 언론들이 이런 짓거리예요.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얼마나 줄었나 재판 받느라고. 아니 재판 디테일로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검찰 말이 맞는지를 증명해야지. 재산 검증하고 있어. 한심한 사람들. 하여튼 저는 랑맨 볼 때마다 네. 파마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랑맨 파마할 머리가 없어. 없잖아. 자, 새날 식구분들 늘 고맙습니다. 동지분들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이라고 랑맨 TV님 이야기하셨고요. 감사해요. 땡큐. 랑맨 TV 그 랑맨 얼굴 한번 띄워주면 안 되나? 랑맨 얼굴이요? 파마 랑맨 언제 TV 할까요? 가요. 우리 보람 PD가 검색해서 랑맨 얼굴 띄워줄 때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파마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봐. 여러분 댓글에서도 좀 물어봐 주세요. 랑맨 언제 파마 할 거냐? 갑자기 왜? 아니 나는 보면 재밌어가지고. 아니 근데 랑맨은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아 진짜 좋아. 그러니까 진짜 경상도 사나이. 네. 그 삘이 나요. 의리 이런 거. 얼굴은 곱상하지 않은데 마음은 곱상한 것 같아. 네. 그 랑맨은 다른 방송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랑맨 TV도 구독해 주시고. 근데 랑맨 지금 모자 안 쓴 게 없어. 다 아, 그래? 모자 쓰고 있어. 모자 벗은 모습이 없어요? 지금 현재 화면에는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에이. 여러분 랑맨 TV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맨 TV요, 여러분. 랑맨 TV. 채널이 지금 몇 만이죠? 101만. 그럼 1만 명이 여기 탈퇴하고 가면 되겠네. 아니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아 동시 할 수 있나? 네. 아 동시 패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TV 1만 명 탈퇴하고 새나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 기분 안 좋구나. 네, 자, 랑맨 좀 홍보 좀 해드렸고요. 랑맨 단디. 자, 당원이 최고다. 97회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98회 방송. 다음 주에 또 혹시 월요일날 일정이 있으실까요? 법사위 무슨 청문회가 있다거나. 월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새날 출연 때문에. 그래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 주로 했어. 금요일 날이요? 네. 근데 금요일 날 하면 새날 낮 7방송 안 나와요. 정청래한테 다 뺏겨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나란 일 먼저 하세요. 아니 새날 방송을 피해서 아니 새날 방송은 실방수가 없어도 나중에 다 수요일 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녹화로 봐요. 수요일 날. 어차피 날마다 방송하는데 뭐 금요일 날 하세요. 그래요?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짜가 있어서 새날 방송은 실방으로 안 들어오면 녹화로 항상 봅니다. 걱정 안 그래서 하셔도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하려고 지금. 돼요. 그럼 뭔데요 이번 주 일정은? 이번 주요. 뭐 25만 원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노란봉투법도 처리해야 되고 타 상임위에 넘어온 거, 뭐 검사 탄핵도 해야 될 것 같고 환노이건, 행안이건 여러 가지 할 일이 뭐 엄청 산적해 많구나. 있어요. 네. 그럼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딴지 놓고 또 잠깐 퇴장 당했다가 뭐 하여튼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번에는 안건이 조금 많아요. 그러네요. 그럼 땅땅땅 엄청나겠네.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자, 당원지 최고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